변화리더 조건 2장 경영의 기능과 의미의 마지막 절이죠. 42페이지. 경영은 일반 교양이다. 짧은 글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2장이 좀 긴 내용인데 전체를 잠깐 요약을 하게 되면 2장 처음에 경영이 당면한 도전을 이야기해. 왜 그러냐? 경영이 엄청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도전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2장 전체는 경영이 뭔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경영이 어떤 도전에 당면했는데 그 도전에 당면하게 된 이유가 뭐냐? 경영이 너무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엄청난 성과를 내고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식 근로자를 엄청나게 배출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식 근로자를 막 배출하고 한 그 배경 속에 교육훈련이 가진 변화로 해서 경영이 발전하고 그래서 지식 근로자를 엄청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경영은 뭐냐 할 때 경영 기능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과 기업과 정신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드러커는 경영과 기업과 정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 보통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면 왜 경영자들이 사업만 하면 되지 사회적 책임을 왜 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경영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흔들 말하는 경영은 아트냐 사이언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인문학적 관점에서 경영의 원칙 7가지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을 지금 우리가 했어요. 그거를 이제 끝내고 2장 마지막에 와서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경영은 일반 교양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일반 교양이라는 걸 이게 공부 들어가야지 이걸 좀 설명해야 돼. 일반 교양이다. 이 영어로 liberal art라고 하거든.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하잖아, 그지? liberal art라는 게 뭐냐면 liberal이 뭐야? 자유란 뜻이거든. liberal art 어떤 자유 기능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경영은 리버럴 아트라고 그래. 근데 번역은 일반 교양이라는 말씀다고.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리버럴 아트라고 할 때 이 리버럴의 뜻이 뭐냐면은 근대에 접어들면 옛날에 뭐 왕정이지. 왕이 있고 귀족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노예 같은 존재들이거든. 근데 근대 사회에 들으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일종의 자유시민이 등장, 자유시민이. 그 자유시민이 리버럴인 거야. 그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능력이 있지. 그게 리버럴 아트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유시민이, 그 일반이지. 그 자유시민이 일반인이야, 말하면. 그 일반인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어떤 능력. 이게 일반 교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반 교양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그 일반, 그때, 리버럴 아트라고 말할 때 또 당시 염두에 된 것이 뭐냐면, 서번트 아트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반 자유시민이 있지만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십자가 또 종이죠, 종. 서번트 종. 이 종들이 서번트가 갖춰야 될 능력들이 있잖아. 그게 서번트 아트에 대한 대비 개념으로 리버럴 아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자유시민을 위한 학문들, 그게 뭐냐? 소위 대학에서 가르친 교양학과들이거든. 그게 이제 의학이라든가 자연과학, 철학, 역사, 예술, 사회과학 등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소위 리버럴 아트고 이걸 우리가 번역을 일반 교양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참 이해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Studies for Free Citizen. 그러니까 자유시민을 위한 학습이다, 배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서번트 아트와 대립되는 개념이고, 그 당시 자유시민들이 일반이니까 그 일반인들이 갖춰야 될 교양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드러커는 경영이 뭐냐? 바로 이제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반 교양이다 이거야. 자유시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30년 전 영국의 과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찰스 퍼시 스노우가 현대사회의 두 문화에 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경영자는 스노우가 말한 인문주의자도 과학자도 아니다. 그 당시 아마 스노우가 두 문화를 말하면서 인문주의자 문화, 과학자 문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경영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경영은 행동과 적용이다. 이게 뭐예요? 행동과 적용은 일종의 실무지, 그지?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아트적 개념이지. 행동과 적용이다. 그 성공 여부는 결과에 의해 판정된다. 그것이 바로 경영을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이유다. 이해되죠? 이 기능이란 말이야. 왜냐? 실무니까. 행동이고 뭔가 만들어야 돼. 경영은 그런 거라. 행동과 적용이다. 아까 말한 인문학, 과학 이런 개념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능이다. 그것이 바로 경영을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요거 이해됐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 기능이면서 경영은 실무면서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가치관 및 성장과 발전에 관계된 것이다. 이게 지금 앞에서 뭐예요? 경영이 뭐냐 말할 때 7가지 말했죠. 사농공 기축승고.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경영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은 통합하는 것이다. 사농공, 경영은 뭐야? 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기척성. 그 다음에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말했잖아요. 그게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경영은 인문학으로 인식되거든. 방금 경영은 기능이기도 하고 실무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경영은 또 사람에 관한 것이 인문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경영은 사회 구조와 자연,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한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것이고 사회에 관한 것이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한 인문학이다. 나처럼 여러 종류의 조직에서 많은 경제와 함께 오랜 세월 일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경영은 인간의 정신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야 말이야. 선하든 악하든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영을 잘한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경영의 7가지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따라서 방금 말한 그런 입장에서 경영은 기능이고 인문학적 그런 것이고 인간의 정신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 따라서 경영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도 일반 교양이라고 했을 때 일반 교양이라는 건 뭐야? 리버럴 아트를 쓰고 있지, 그치? 아까 말한 자유시민이 가져야 될 어떤 기능들, 자유시민이 가져야 될 어떤 당연히 마땅해야 될 교양, 이런 의미에서 일반 교양이라고 한국에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일반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이 지식의 본질, 자기인식, 지혜, 리더십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그 당시 자유시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이 실천 및 적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해 기능이라 했지. 교양이다. 기능이다. 뭔가 실무다. 만들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양이란 말이야. 경영자는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심리학과 철학과 경제학과 역사 그리고 물리학과 윤리학 등의 분야에 대해서 말이다. 이게 참 경제 할 거 많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 인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경자는 그 지식들을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데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야? 경영의 정의였죠. 경영이 뭐라고?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경자는 그 지식을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 성과를 산출하는 데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집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온갖 지식들, 경제 지식을 비롯해서 일반 직원들의 지식까지, 어떤 특허까지, 어떤 경영 노하우까지, 경험이나 어떤 경륜이나 지혜나 이 모든 걸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데 그 지식을 써야 된다. 즉, 지식들을 환자의 치료, 학생의 교육, 교량의 건설, 고객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설계나 판매에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학교도 조직이지. 조직이니까 얘기하냐. 병원도 조직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도 조직이란 말이야. 그런 모든 회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병원인 경우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학교인 경우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학생도 공부를 잘 시켜서 사회 층화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를 만드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를 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오랜 그 다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가 뭐야? 지식을 적용함으로써지.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경영은 점점 더 원칙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도, 실제에 있어서도 그 지위를 확고하게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영이 지식을 잘 적용할 때 경영은 더욱더 큰 성과를 내면서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잡아간단 말이에요.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다시금 인문학이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크 논리에 하면 이런 것들이 인문학을 다시 부흥시키는, 경영이 실무이기도 하지만 그 실무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인문학적 배경이 있어야 되겠지. 왜? 지식이라는 거야. 지식은 단순한 손재주만이 아니잖아, 그렇지? 거기 인문학적 배경이 깔릴 때, 아까 위에서 말한 심리학, 철학, 경제학, 역사, 물리학, 윤리학 이런 인문학 배경이 깔릴 때 그것이 전부 기반에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기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인문학이 영향을 받고 뭔가 발전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 인문학 인정을 해서 경영학을 강조하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경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제 그 경영은 일반 교양이다. 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2장 끝났어요.